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이 현역 의원인 4.13 총선 김해갑 후보자 토론회가 어젯밤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홍태용 새누리당 후보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전철 문제와 공약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 나선 두 명의 후보는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태용 새누리당 후보는 경전철 해결을 위해 마련한 도시철도법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을 발의한 민홍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애초 민 후보님께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을 반영키로 하고 폐기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안 폐기라는 말은 당연히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위원회 안으로 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현안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홍태용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지역 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셨는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와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이지. 무소속 최두성 후보는 경전철 적자 보전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최성근 후보는 방송 연설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4.13 총선 경남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진해구를 자치구로 행정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이 쟁점이 되고 있는 창원 진해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찬 새누리당 후보는 구도심이 있는 진해 중서부권과 전통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진해 장기발전 전략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을 통한 진해 자치구 실현 또는 진해구 분리를,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급식 정착 등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강력시가 되든지 분리가 되든지 우리 지역에 자치권을 돌려주는 거, 그게 가장 급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 비전을 가지고. 김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해 동부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해를 창원시가 아닌 부산시 자치구로 행정을 개편시켜 인구 30만, 예산 1조의 자립도시로 건설하고 학교 무상급식 법제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산 진해구 설치로 독립자치구를 이루고 경제특구청, 신학만 일자리를 불합리를 해소시키고 2015년 인구 30만. 최영길 국민의당 후보는 거리 유세에 집중하며 득표전을 이어갔습니다. 해군 교육사와 군용 비행장을 해군 영내로 이전하고 국가 정원단지를 조성해 진해를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육사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군 기지사 안에 엄청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은 영내로 옮기면 비행장이 가능합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두 번째 치러지는 총선. 18만 진해 구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상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건강보조식품을 훔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상가에서 사무실 잠근 장치를 열고 들어가 건강보조식품 30상자, 시가 6,800만 원어치를 훔쳐 차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6일 오후 3시쯤 거제도 광지말 북쪽 바다에서 61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과적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운전하던 예인선은 모래와 자갈 등을 과적한 바지선을 끌고 진해구 안고랑에서부터 거제 고현으로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선박은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1분기 수주를 단 한 건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 가을 조선업종의 대량 실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을 고용 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 배관을 제작해 조선소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근근히 이어오던 납품 물량도 2달 뒤면 떨어집니다. 1999년 창업한 뒤로 17년 만에 겪는 최대 위기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3개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청업체 위기의 출발은 대형 조선소에 계속된 실적 부진 때문. 더구나 올해 1분기 세계조선 빅2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단 한 건도 수주를 못했습니다. 올해 9월인 3분기까지 수주 물량이 없다면 남해안을 따라 고성, 통영, 거제까지 형성된 조선업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조선업종의 수주 잔량은 2,759만 CGT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추가 수주는 없고 수주 잔량은 줄면서 하반기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과 9월 달에 구속 작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삼성과 대우에서 함께 일을 못하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 등은 조선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거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전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더욱 쾌청해진 모습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밀양의 경우 25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의 경우 가시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1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창원 11도, 고성은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김해 24도, 내륙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봄볕이 무척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합천은 7도, 진주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 23도, 거창 2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0도를 웃돌겠고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 세계공룡 엑스포 조직위는 공룡 발자국의 가치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오늘까지 개최합니다. 밀양시는 매주 토요일 항일운동 테마거리 등 역사와 문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사천시는 농업 선진화를 이끌고 제9회 농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7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함안군은 군민의 날과 제29회 아라제의 참여 프로그램인 소망등 달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진주의 구도심 이전을 추진했던 주택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택관리공단이 낸 지방 이전 승인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구도심 이전을 불허하고 진주 혁신도시로 옮길 것을 결정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1월 비용상의 문제를 들어 구도심 이전 계획을 지발위에 제출했습니다. 창녕군에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천연기념물 새끼 따오기가 올해 처음 부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녕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증식 작업 중인 따오기 중 22쌍이 지난달 10일 첫 산란을 시작해 103개의 알을 낳았고 이 중 1개가 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7월부터 일반인에게 따오기를 공개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2,300여 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총 2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근로용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근로용 일자리로는
읍면동 행정도우미와 요양보호사 보조 등의 1,170여 개 일자리를, 장애인 직업훈련의 운영비를 지원해 96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